하겠습니다. 자, 엄하늘 감독님, 심양서 배우님, 조문석 배우님, 공민정 배우님, 예, 전부 들어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겼죠. 일단 먼저 감독님부터 오늘 영화 봐주신 그리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관객님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너와 나의 5분을 연출한 엄하늘이라 합니다. 예, 집이 이제 늦은 시간까지 계속 예, 누가 플래카드 만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멘트에 재밌는 얘기 좀 많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앞에 하늘 빛깔 엄하늘은 부모님 아니면 애인이세요? 누구신가요? 팬이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뭐였죠? 경환이. 네, 경환이 엄마 역할을 맡은 경숙이 공민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와 나의 5분에서 재민 역할 맡은 배우 현우석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하나 조금 부족한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5분에서 경환 역할 맡은 배우 심현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어머니 공민정 선배님과 처음 이제 지휘를 하는 건데 좀 재미있게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이제 사랑하는 사이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쉐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QR코드로 오픈 채팅방에 접속을 하셔서 질문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로 선별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질문 이런 거 말로 하기 힘드니까 오픈 채팅방으로 올려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친구랑 전 남고였습니다. 연애를 했는데 심지어 제가 농구를 못해서 저희 반에서 그 농구 실기를 했어요. 15분 동안 제가 못 나와가지고 꼴등을 했거든요, 제가. 그런 장면도 있고 뭔가 음악을 같이 듣던 장면도 있고 애들한테 들킬까봐 약간 떨던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냥 제 생각에 혹시 그런 편집장님께서 약간 오타쿠 계열이시죠? 저 완전 오타쿠였죠. 예, 오타쿠들이 친한 친구와 보통 그런 행동을 하면 많이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 얘기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계속 들었고요. 어쨌든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언제 쓰신 거고 어떻게 출발한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질문마다 대답이 다를 때도 있고 늘어질 때도 있는데 짧게 얘기하면 2011년에 페이스북 싸이월드로 제가 특히 이사를 가서 초등학생 때 친구를 검색해 보는데 진짜 만나고 싶은데 검색이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제 대학 동기가 죽이는 아이템이 생각났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흔적을 남긴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찾을 수 없으니까 페이지를 이게 떠서 계속 새로 고침을 한대요. 이게 듣자마자 잠깐만 그걸 이렇게 연결시키면 해가지고 나한테 좀 양도를 해줘라. 내가 진짜 재밌게 시나리오 쓰겠다. 이 부탁을 반년 정도 했거든요. 그 반년 정도 하니까 약간 질려서 준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걸 단편을 찍으려고 실제로 2011년에 썼는데 다들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아무 생각 없이 장편 시나리오 쓰기 시작했는데 이 어때는 그때 이제 겨울에 일고를 썼습니다. 2014년에. 그 당시에 인터뷰가 좀 남아있더라고요. 저기 대구 단편 영화제 이런 데 가셨을 때 지금보다 훨씬 프레시한 얼굴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 이제 배우님들께도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읽고 어떤 기분이셨는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애틋한 사랑 영화이기도 하면서 일종의 시대극이기도 하면서 그렇죠. 그 시대를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사실 퀴어 장르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 읽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조금 더 깊을 수밖에 없거든요. 공민정 배우님부터. 기억이 이제 촬영을 한 지 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로는 시나리오를 딱 받아봤을 때 이거는 정말 감독님만의 색깔이 있는 시나리오인 것 같다 보면서 계속 미소 띠게 됐었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음악들이라든지 어떤 일본 영화 같기도 하고 엄하늘 감독 영화 같기도 하고 뭔가 뭐를 되게 미묘한 어떤 감정선들이 그리고 색깔들이 이거는 엄하늘 감독만이 찍을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대극을 되게 해보고 싶었고 그 과거에 살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매력이잖아요, 배우로서. 근데 정말 그 과거에 살 수 있을 만한 이제 여러 가지 분장과 미술과 뭐 소품과 이런 것들을 겪게 될 수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대구 배경이기 때문에 저는 사투리에 대한 그 굉장히 이제 공포가 있었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사투리를 이렇게 감히 제가 막 이렇게 이제 연기를 할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감독님의 지도 아래서 좀 열심히 연습을 해서 하나의 좀 저한테 도전이 됐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우선 처음에 읽었을 때 최강재민 현석이라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 기승전결이 너무나도 탄탄한 상태의 시나리오로 제가 받았었고 이렇게 재밌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뭐 소재에 관련돼서는 저한테 전혀 어떤 장벽이나 뭔가 좀 어려움이나 두려움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우선 재민이라는 캐릭터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 그 초반에 경환이야 그렇게 밝고 좀 에너지 있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귀여웠었는데 또 후반에 갈수록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재민이가 변해가는 모습도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나리오 안에서 경환이를 지켜주려고 하는 행동들이 제 눈에는 좀 뭔가 콕콕 보였달까요? 그래서 이 캐릭터 진짜 한번 연기해보고 싶다 싶었고 그때 시대가 제가 딱 태어난 연도의 해인데 이때를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배우로서 너무나도 영광의 순간이고 공민정 선배님과 같이 대구 사투리는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언젠가는 사투리 연기를 꼭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감독님이랑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 좋은 첫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쯤 태어나셨다고요? 네, 딱 2001년 배경인데 200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좀 청개구리 같은 면모가 있는데요. 지금 경환이가 인물 딱 처음 봤을 때 저랑 되게 다른 점이 많았어요. 일단 태어난 시대도 달랐고 저는 서울 토박인데 경환이는 완전 대구 사람이었고 또 경환이는 되게 내향적인 사람인데 저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되게 반대되는 면이 많은 인물인 것 같아서 이 인물을 내가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까가 되게 항상 퀘스천 마크가 의문점이 들었었고요. 그러고 또 이제 저는 엔딩이 너무 좋았어요. 엔딩을 딱 처음 봤을 때 엔딩을 보니까 앞에 상황들이 다시 보이는 엔딩이더라고요. 재민이의 모습도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대본이 저한테 왔다는 게 너무 선물 같았어서 바로 그냥 하고 싶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왜 대구예요? 이때는 대구 수성구가 어디서 제가 또 들어봤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박상영 작가라고 혹시 아세요? 이 퀴어 작가. 그 양반도 대구 수성구 출신에 맨날 수성구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대구 수성구는 도대체 뭐 하는 동네인가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대구 사투리를 제가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은. 네.
이걸 20대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고 있었는데 제가 간과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제 또래 친구들이 고등학생 시절에 서울말을 어떻게 썼는지 아예 모르기 때문에 대사를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대구 수성구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수성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 쓰게 됐고요. 다만 뭐 수성구를 이제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제가 2001년 때 겪었던 뭐 수성구 분위기, 아니면 뭔가 보수적이고, 뭐라고 할까, 아무튼 딱딱한 공부에 또 집착하는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었던 저한테 그런 동네였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이야기에 스며든 것 같아요. 선택한 계기는 되게 단순했는데 그 다음에 시나리오 쓰면서 살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오타쿠셨어요? 네, 제가 2001년인 이유도 그때 투니버스 처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어떻게 볼 수 있나 서칭을 했다니까 와리즈 사이트 뭐 이런 게 있어서 불법 애니메이션 등을 이런 데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대학생 때 했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일단 윙크 그 누구죠? 마츠다 세이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글로브의 사실 최고 곡은 Can Stop Falling in Love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래가 안 나오더라고요. 약간 아쉬웠습니다. 네. 오타쿠들의 대화였고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대구라는 그 지역을 설정을 하면서 캐릭터의 행동 방식도 바뀌어요. 그잖아요. 서울 친구들과 대구의 아이들이 행동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화를 낼 때 10세야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하는데 밑에 쪽 친구들이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잘 알지만 굉장히 좀 격합니다, 말이.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감정 표현할 때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동시에 대구 사투리라는 거를 또 파악을 해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떠셨어요? 그 경험은? 배우님? 공부님? 일단 너무 어렵고 재밌고 왜냐면 대구 토박이 분들도 다 주장이 달라요. 아니래요 자꾸. 그리고 다 같이 똑같은 어떤 뭐 말이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서로 싸워요. 아니라고. 둘 다 대구 분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 이제 배우분들한테 배운 것도 있지만 제가 따로 또 대구 내려가서 대구의 다방에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좀 여쭤보고 뭐 저보다 좀 언니 뭐 한 20살 언니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이것저것 그 당시에 그 시대가 맞았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냐 하면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뭐 잘한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녹음도 하고 그거 계속 듣고 그리고 또 이제 대구 사는 친구들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또 물어보고 뭐 누나 이 정도면 뭐 된 것 같다 이 정도면 대구 사람이 봤을 때 욕은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자신 있게 뭐 해라 그래서 기세야 기세 사투리는 그래서 알았다 이러고 그렇게 좀 나름대로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너무 잘하셔서 저는 약간 경상도 출신이구나. 역시 경상도 출신이 미남이 많지라고 생각을 죄송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사투리를 처음 이번에 영화 하면서 배웠었는데 이제 제가 뭔가 미디어에서 본 사투리는 되게 억양이 세고 뭐니 뭐라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경환이라는 인물이 사투리를 할 때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되게 약간 섬세한 친구고 내향적인 친구여서 그 경환이가 할 사투리를 감독님이랑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제 지인분들 중에서는 아버지 친구분이 대구 분이셔가지고 저랑 나갑시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도 여쭤봤는데 정말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다르신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대구 안에서도 본인들이 이게 원조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다 좀 다르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약간 조금 혼란스럽긴 했지만 저는 저희 사랑스러운 감독님을 믿고 경환 역할에 사투리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네, 앞전에 다 얘기를 해주셔갖고 사실 사투리를 하면서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딱딱해지고 정말 무슨 책 읽듯이 처음에 시작했던 기억이 있는데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기세였던 것 같아요. 기세로다가 뭐 물론 연습하는 과정은 되게 좀 어렵기도 했었지만 기세로다가 밀어붙이고 그냥 나는 그냥 이거 내 말로 하고 있어라고 좀 네 최대한 열심히 연기하려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을 그대로 좀 이어가 볼게요. 몇몇 중요한 장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대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시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누군가는 누구를 훔쳐보고 있어. 살짝 이렇게 보고 있어. 그리고 둘의 사이가 나빠졌을 때는 또 보는 느낌이 달라요. 그걸 카메라에 담는 방식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얼굴이 싹 이렇게 나온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강동원 씨가 그 우산에서 나오는 것처럼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 얼굴을 보고 바로 반해야 하는 것이고 관객들도 바로 함께 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을 처음 찍을 때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반할 수 있었어요. 형의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옆에서 보기도 했었고 또 모니터링을 하면서 봤었는데 경환이가 반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외모였어서 또 그 살이 하잖아요 경환이한테 계속 재민이가 계속 경환이한테 플러팅 했거든요 초반부터.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경환이는 뭐 반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완전 몰입하면서 재미있게 형의 얼굴을 또 감상하고 경환이 또 마음을 계속 간직하면서 촬영을 되게 재밌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이게 배우들에게 이런 장면 있잖아요. 모든 장면에서 나는 원래 잘생겼으니까 모든 장면에서 잘생기게 나오겠지만 이 장면에서는 내가 진짜 잘생겨야 한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대구 사투리 못한 것보다 지금 이 얘기로 욕을 더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동원 선배님은 너무 워너비로서 좋아하는 선배님이라서 그렇게 그냥 등장씬을 조금 이렇게 해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제 손에 갑자기 막 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 찍었을 때 기억을 해보자면 거의 초반 분량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초반 분량에서 되게 이제 시작이다. 열심히 찍어야지. 잘 찍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아마 테이크가 좀 많이 갔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 열 몇 테이크 넘어갔었던 걸로 기억. 16테이크라고 하시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 이제 조금씩 내가 잘 못하고 있나? 아니면 좀 뭔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 내 얼굴이 문제인가? 이렇게 네, 그냥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잘 담아주셔갖고 이렇게 네, 잘 나온 장면이지 않을까 하고 사실은 저도 만족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얼굴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모든 실수는 감독님이 하시는 거겠죠. 감독님 이제 시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끊임없이 카메라로 이럴 때는 좀 떨리는 느낌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방식의 약간 접근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엄청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한 그리고 깊이 있는 의도는 사실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건 있었어요. 경환이를 바라보는 시점샷을 저희 영화가 한국에서 찍은 적이 없거든요. 대신에 경환이가 보는 재민이 시점샷이 많이 나와서 사실 둘이 대화를 할 때 OS를 할 때 재민이가 앞모습이 보이고 경환이 옆에 걸리는 그런 컷을 없어요. 다시 보면 그 의도 중에 하나는 어쨌든 경환 시점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이자 제가 그걸 하고 싶어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 재민의 본심은 제가 대놓고 뭔가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약간 뭐랄까 떡밥 같은 것들을 좀 약간씩 넣으면서 이걸 누가 나중에 결말에 갔을 때 혹시나 이상하게 생각했던 왜 그랬을까 생각했던 분들이 그때 이제 그 영화를 좀 인상 깊게 봤으면 그런 의도에서 아마 제가 시선을 찍을 때는 그렇게 찍었고요. 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좁은 공간들 있잖아요. 버스 안 이런 곳에서 경환이 온전한 시점이라기 애매한 앵글이 나올 때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 영화에서 꼭 보완을 해서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다음 속편? 는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속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사실 캐릭터들이 뭔가를 감정을 좀 감추고 있어요, 다들 그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이 이제 한 번 더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한 번 더 보세요, 여러분. 네, 홍보도 잘 해주시고요. 근데 그 얘가 얘를 좋아하는 걸까? 사실 얘도 혹시 얘를 좋아하고 있었던 걸까? 엄마는 어디까지 아는 걸까? 엄마는 다 알거든요. 저희 엄마는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캐릭터들이 도대체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를 염두에 두면서 연기를 한번 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공민정 배우님부터. 알고 있었는지? 네. 어떤 엄마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아이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 아들이 뭐가 어떻게 됐든 행복하길 바랬던 엄마고, 그 당시에 그래도 남들보다 좀 깨어 있었던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살에 정말 애기였을 때 낳은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이제 악착같이 어떻게든 먹여 살리고 그 삶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저도 지금 아이를 막 키우고 있는데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 생각이 또 마침 들었어요. 얼마나 경숙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도움받지 못하고, 근데 그만큼 너무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치지 않게,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오로지 자기가 사랑하는 길을 갈 수 있게 응원해주고 싶었던 엄마였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지만 울타리가 돼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진격의 현우석은 누구십니까? 손 들기 좀 부끄러우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엄하늘 감독님과 신현서 배우님에 대한 질문인데 공민정 배우와 신현서 배우가 함께한 장면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면은 일본 애니를 보면서 울다가 화장지를 많이 쓰는 장면에서 간식을 주러 오다가 오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신현서 배우가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노력하기 좀 힘들었겠죠. 아무래도 보통 아들들이라면 굳이 막 애써 해명을 해도 더 이상할 것 같고, 또 경환이 성격이 엄마 이거 아니었어 이렇게 막 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무던하게 조금 부끄럽고 오해한 것 같지만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의외로 좀 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막 굳이 자세하게 해석이래 좀 이렇게 다 잡으려고 하지 않았나 경환이는.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만약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근데 애니메이션이 아니었으면 전 되게 무섭고 실수한 것 같고 죄책감이 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는 어쨌든 그런 거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더라도 엄마한테 들켰을 때 적극적으로 해명을 제 성격이 못할 것 같기도 해요. 못하죠. 일단 애니메이션 보는 거 제가 사실 별로 안 좋아하셔서 보는 오타쿠라서. 네. 그래요. 차라리 야동이 애니메이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 중에서는. 네, 그렇죠? 좀 전에 제가 이제 그 각각의 캐릭터가 가진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 재민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어요? 좋아한 건가요? 네, 저는 첫눈에 반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재미가 좀 그렇게 경환이를 밀어내고 그렇게 차가워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쨌거나 재민이가 가진 그 어렸을 때 전화 오기 전에 당했던 그런 폭력이나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경환이라는 친구가 겪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은 너무 힘들겠지만 여기서 밀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어쨌거나 경환 시점으로 이 영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재민이는 옆에 있을 때 되게 에너지가 큰데 또 떨어져 있었을 때 재민이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나도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재민이한테 가장 좋아하는 부분들이 재민이가 혼자 있을 때 감정을 표출하는 부분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되게 너무 입체감 있게 캐릭터가 그렇게 사는 것 같고, 그런 재민이의 감정 표출이 관객분들한테도 한 발자국은 더 재민이가 가까워질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런 좀 감정 표현하는 것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경환이를 지켜주려는 마음을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경환이가 이제 중후반부에 특히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압박감이 너무 속상했었어요. 어머니한테도 이제 저가 영천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제 대구에서 넘어왔었는데 또 그래서 어머니가 또 지하상가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걸 보면서 그거에 대한 좀 미안함도 있을 거고 내가 사랑하는 재민이가 나 때문에 또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거고 너무 중후반부 때 경환이가 너무 착해서 사실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일만으로도 힘들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 미안함을 느끼는 경환이가 전 너무 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터져 나와서 길가에서 울었던 것 같기도 하고 경환이는 그래서 그런 경환이의 마음들을 좀 계속 더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정말 타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본인의 상황도 너무 힘들지만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책임감이죠. 책임감을 정말 강한 아이라는 걸 계속 상기시키면서 감정신들이나 뭐 후반부까지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어른스러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 각자 제가 이제 영화를 보다 보니까 되게 클리셰를 피해가지 않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얻어맞고 있을 때 구해주러 오잖아요. 저 그런 게 너무 좋거든요. 아니 왕자님이 와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 요즘 영화들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영화 평론가로서 또 좋았던 장면은 둘이서 롤러코스터 타는 장면 굉장히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오히려 굉장히 다부지게 뒤에 그냥 딱 타고 그냥 되게 그쵸? 되게 의외로 굉장히 강해요. 의외로 울고 있어요.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저 달걀 떨면서 그런 건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런 두 사람의 어떤 감정을 그 안에서 롤러코스터에서 보여주는 장면도 너무 좋았고 저에게는 좋은 장면들이 꽤 많은데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장면은 뭘까요? 하나만 딱 고른다면? 네. 저는 볼 때마다 바뀌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어머니랑 제가 이제 마지막 소리 들으면서 엄마 내가 왜 이렇게 우는지 아니 뭐 힘든지 아니 이렇게 토로하는 장면이 요즘 가장 볼 때마다 계속 저도 감정이 폭발치는 것 같아요. 사실 경환이가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정말 흔치 않거든요. 경환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감정이 폭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머니 앞에서 그 털어놓을까까지 감정까지 갔을까를 생각하니까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경환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오죽하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좀 저도 촬영하면서 경환이 감정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었고 또 장면이 또 선배님 덕분에 너무 경환이 감정이 잘 담아낸 것 같아서 볼 때마다 가장 저도 울컥하는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버스 안에서 지나가서 그 운동장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 농구장에서 이제 너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한 적 있냐 막 이러면서 멀어지는 장면이 사실은 뭔가 이렇게 더 타이틀로 커트도 갈 수도 있는 장면이고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한 번에 쭉 이어지는 그런 커트로다가 그 둘의 감정이 너무 잘 보이게 그 옆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좀 뭔가 아픔과 그런 좀 당황스러움과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그 씬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가슴은 아픈 씬이지만 너무나도 좀 예쁘게 나온 장면인 것 같아서 되게 그 씬이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 본지 되게 오래돼서 복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애를 재우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애가 지금 한 살이 안 됐죠? 네? 아직? 한 살이 안 됐나요? 아니 지금 10개월이어가지고 축하의 박수를 한번.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복귀를 했는데 어렴풋이 이제 기억나는 이제 장면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연기했던 이제 경숙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들이랑 대화를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응원
사랑 뭐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 감정이 아직 남아 있는 걸 보면 좀 되게 애틋했었거든요. 그때 제 마음이 그 장면이 기억에 남고 둘이 이렇게 이어폰 끊고 가는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되게 예뻤던 이미지로 제가 기억에 남아있어요. 아, 근데 되게 많네요. 짜장면 먹고 막 이제 뭐 형이랑 오빠랑 얘기하는 장면, 트럭 타고 이사 가는 장면 되게 시나리오 봤을 때도 그 장면들이 되게 예뻤는데 지금도 지금 잔상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 막 기억들이 있네요. 네. 네, 감독님. 네. 방금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화가 되게 뻔뻔한 영화예요. 엄청 뻔뻔해요. 네, 클리셰를 마구마구 쏘아대는데 그래서 저는 딱 이 한 장면에서 이제 공감을 이제 관객분들이 느끼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걱정을 했는데 그 장면이 맨 처음 운동장에서 자기의 과거를 말하면서 다른 아이들한테 말한 적 없다고 이제 재민이 경환한테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한 15분쯤에 나와서 사실은 좀 늦은 편이긴 한데 오프닝에서부터 15분까지 끌고 가다가 그 장면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신다면 이제 좀 직설적인 표현이 많지만 영화에 그 부분들까지 호의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실 내심 제일 걱정했던 거는 그 운동장 씬이긴 했습니다. 예. 저는 캐릭터들도 약간 클리셰 캐릭터들이 아주 좋았어요. 새엄마 너무 90년대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엄마 같거든요, 진짜로. 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질문을 조금 받아가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이님 손 좀 들어주세요. 네, 네, 저기 계시는군요. 네. 배우분들 실제로 글로브의 두 곡 중에 어떤 곡을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디퍼처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사가 그쵸 경환이의 입장이기도 하고 가사가 너무 경환이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가사들이었어서 저는 디퍼처스 좋아합니다. 네. 재민이는 뭘 좋아하실까요? 저는 노린 건 아닌데 페이지 스페이스를 좋아해서 네. 네, 좀 다른 매력이지만 어쨌거나 한 분의 아티스트를 좋아한다. 마음이 통하는 기분이네요. 사실 글로벌 최고봉은 말씀드렸다시피 캔스타 폴링 러브니까 다음에 꼭 들어보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보자. 네, 저도요. 예,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엔딩곡, 뭘까요? 엔딩곡 디파처스, 맞다고 합니다. 네. 아니 원래 그때 지하상가 저는 이제 부산 살았으니까 서면 지하상가 이런데 일본 CD만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진짜 저렇게 생겼어요. 네,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 캐릭터 조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캐릭터도 그렇고 재민이 따라다니는 그 둘이 있잖아요. 굉장히 되게 애들이 그게 없어요. 원래 여기 갔다 하는데 완전 악역도 아니고 나중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캐릭터가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조연들을 배치를 하고 싶으셨는지 감독님. 일단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쓸 때 그 안경 낀 친구랑 뺨 같이 때리는 친구 두 친구가 그래도 착한 역할로 썼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수정을 하다 갑자기 마지막에 통화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안경 쓴 소리라는 캐릭터가 말해주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경환이는 들으면서 뭔 생각을 할까 잠깐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시시콜콜 말해주는 과거들 중에는 경환이 겪었던 이미 과거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새엄마라는 걸 저는 차에 탔을 순간부터 이제 유일하게 뭐 사투리도 안 쓰시고 엄마인데 아들한테 뭐 그런 식으로 보면 가정교육 못 받았던 소리도 하는데 엄마가부터 아들한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새엄마라서 일부러 그렇게 좀 나쁜 대사를 뱉을 수 있게 보였으면 하는 말하면서 쓴 대사긴 한데 저는 어쨌든 이런 것도 사실 뭐 불확실한 거긴 한데 경환이 들었을 때 얘가 하는 말이 이거네 하는데 오히려
반감이 들긴 했을 것 같아요. 네가 뭘 한다고 지금 그리고 네가 뭐 진심으로 걱정을 주냐? 예, 이런 마음에서 대사를 하는데 한마디로 예, 영화 속의 소리나 이제 도겸 옆에 있는 이 두 캐릭터는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이제 사람 아이들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악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착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시나리오를 좀 수정을 해서 지금처럼 착한지 약한지 알 수 없는 아이들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고등학교 때를 뒤돌아보면 너무 정글 같은 시절이어가지고 다 악마 옆에 있던 애들. 그런데 알고 보면 다들 이해심도 깊고 많은 성격을 가진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야. 대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성인 경환이는 만두님 누구세요? 만두. 네, 저기 계시네요. 네. 성인 경환이는 왜 운동장에 찾아갔나요? 첫눈이 오는 날 맞춰서 찾아간 마음이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점점 애인도 있으면서. 그쵸? 그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애인한테 자기가 짝사랑했던 남자 얘기까지 한 걸 봐서 경환이도 약간 미안함을 못 느끼는 것 같긴 했어요. 지금 현재. 네. 근데 이제 운동장을 찾아가는데 그 전에 보이는 뭐 지하상가, 수성교 이런 것들이 그 전에 다 재린이랑 갔던 과거를 인서트로 찍은 거거든요. 그런 인서트가 나오다가 학교에 정치하는 건 학교에서의 기억이 저는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막상 학교에 와서도 뭐 교실 안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옥상도 있는데 옥상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재미가 어쨌든 옥상에서 특히 저는 페이시스 플래시스에서 책 짚고 종이 날리는 그 샷을 찍을 때 옥상에서 재민이가 본심을 자주 말하는 캐릭터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뭐 너 때문에 시험 망치는 거 아니다라든지 자기를 굳이 괴롭힌 애가 싫어하는 애였다든지 그래서 약간 재민이랑 비슷한 공간이라 생각을 했어가지고 엔딩은 무조건 학교로 갔을 때 옥상에서 또 뻔뻔한 한마디를 해야겠다 해서 마지막 대사도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클릭하면 주소가 쫙 나오기를 바랬거든요. 사실. 비정의 끝이 나더라고요. 저도 계속 검색해봐요. 이제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애 이름을 검색을 하는데 어디에도 없어요. 죽었나봐요. 네. 네. 심현서, 선우섭, 러블리 현서 누구세요? 러블리 현서? 네, 저기 계십니다. 네. 이런 거 눈을 한번 맞추셔야 돼요. 상대방의 대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뭔지 궁금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가장 좀 인상 깊은 여러분들도 딱 기억에 남는 대사실 것 같아요. 니라서가 그냥 재민이가 경환이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압축적인 말이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너여서 다 좋고 너여서 내가 지금 다 견디는 거야 라고 해서 저는 니라서라는 대사가 가장 좋았습니다. 네. 제 대사를 뺏어버렸어 지금. 저는 경환이가 용기 있는 순간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되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너 왜 나한테 잘해주냐? 아니면 뭐 왜 나 농구 가르쳐주냐? 이런 것들을 사실 친구 사이 내지는 좋아하면 조금은 더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를 하거나 조금은 더 이렇게 할 텐데 경환이 정말 용기 있는 친구인 것 같아서 그런 경환이가 물어봤던 그런 순간들의 대답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은 가장 감독님 내가 이 대사를 정말 잘 쓴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대사 있으신가요? 네, 간첩이랑 이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하리수 씨가 TV에 나올 때 앞자리에 앉은 소리랑 도겸이 뭐라고 하는데 이제 하리수 얘기를
경환에게 물으면 경환이가 뭐 21세기 아니냐 대사인데 그 다음 대사를 너무 찰지게 하더라고요. 그 친구 뭐 개소리고 이런 생각을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웃는 걸 보면서 네. 아 배우 덕분에 대사가 살았다. 그래서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저 간첩 대사 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게 간첩이거든요, 여러분. 네. 호환, 마마, 간첩 뭐 이런 게 제일 무섭고요. 이 질문은 저도 던져보고 싶었는데 현우석 붉은 네오님 누구세요? 붉은 네오님? 네, 여기 계신 붉은 네오님. 네. 그 현우석 배우님은 재민이는 2001년 이후에는 어떻게 지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을 좀 많이 받아갖고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저는 어쨌거나 솔직하게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경환이가 재민이를 찾아올 수는 없지만 재민이도 어딘가에서는 뭐 남자친구도 애인도 생기고 뭐 그러면서 새엄마와는 좀 많이 멀어졌을 것 같고 좀 뭐랄까 평범하달까요? 일반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랑 좀 다르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긴데 그냥 아무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감독님이랑은 또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경환이 완전히 있고, 네, 그죠. 네. 경환이는 네. 네. 감독님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재민이요. 네. 그냥 경환이처럼 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애인도 만나고 예.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페이지를 갱신하지 않아서 찾을 수 없는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 그죠? 네. 감독님은 계속 저렇게 말씀하시던 것 같은데 저는 네. 무조건 재민이 감추고 살았을 것 같아요. 계속. 무조건. 왜냐면 사실 재민이 성향에서 경환이 같은 인물이 나왔으면 그때 바뀌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유일한 전 터닝 포인트가 경환이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민이 인생에서. 물론 뒤에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쉽사리 정리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재민이 인생에서 경환이란 터닝 포인트를 못 잡았잖아요. 어쨌든 재민이가. 그리고 뭐 어쨌든 글로벌 사랑닷컴 적긴 했지만 경환이가 또 놓쳤고 그래서 저는 재민이가 계속 어머니 밑에서 살면서 약간 사회 속에서 재민이를 규정하는 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여기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사귀었던 그 친구가 그냥 머리 까져갖고 여자랑 결혼해서 애 3명 키우면서 되게 힘들게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저주에 대한 바람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네. 자,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질문 한번 골라볼까요? 이렇게? 뭐. 초등학생 같을 수도 있는. 네, 뭐 할까요? 슬램덩크 짱님께서 누구세요? 그냥 너무 네. 어린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 재민이랑 경환이 둘이 실제로 농구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깁니다. 네, 제가 이깁니다. 그럴 것 같아. 네, 제가 이겼고요. 맞아요. 네, 제가 이겼어요. 이거 그냥 말하고 싶어. 네. 그래서 뮤비에서 공을 못 넣었어요. 왜? 뭐라고 하셨어요? 그 페이시스 플레이스스 장면에서 네. 농구공이 빗나갔습니다. 빗나갔어요. 못하셨구나. 네. 인정하겠습니다. 또 이제 지금 시점에서 경환이 최고 누구세요? 저기 계십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경환이와 재민이로서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 본체 말고 네. 경환이가 재민이로서 하는 말이죠. 재민이로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해주고 싶은데요. 경환이가 너무 어쨌든 한 중반부터 재민이가 너무 힘들고 본인이 억압하고 살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경환이가. 그래서 물론 경환이도 하고 싶은 말이 소변에 많을 것 같아요. 너 왜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경환이라면 가장 처음으로 할 말은 그냥 행복하게 너가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민이는 영화 내부 안에서 되게
조용한 고백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재민이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 사건을 미결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생 기억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경환이가. 네. 맞아요. 네. 이 고민정 배우님께도 이제 질문, 사실 이런 청춘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게 뭐 약간은 아니지만, 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엄마 나 사실은, 그 남자 좋아해라고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왔거든요. 온다니까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 넌 원래 이상했잖아. 정도였는데, 그 당시로는 저는 굉장히 스무드하게 넘어간 상태인데, 사실 그런 고민을 갖고 산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에게 지금 이제 막 부모가 된 어른의 입장에서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실까요? 저는 실제로 이 얘기를 했었고, 근데 저는 그냥 제 새끼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남편한테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정말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이 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같은 말을 했었고, 그냥 네, 사랑하니까 더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남편이 진짜 계속 물어. 진심으로 진짜 괜찮아. 난 진짜 괜찮아.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뭐 어떡해요. 사랑한다는데.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이제 어느 정도 3670 이런 영화도 들어오는데, 이제 퀴어 영화들은 되게 이제 퀴어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의 이야기로서 접근을 한 건데, 그렇게 만드시면서 감독님도 뭔가 그 어떤 변화한 지점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예, 아무래도 이 시나리오가 제 처음으로 쓴 장편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선생님께서 시놉시스들 중에 이 아이템이 좋은 것 같으니까 써봐라 하고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계속 쓰고 있는 게 또 왜 그런지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9월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10월 11일 그냥 뒀어요. 네. 뭐 자꾸 안 풀렸어요. 그 앞부분 내용. 근데 12월 달에 어느 날 갑자기 앞부분에서 이제 둘이 멀어지기 직전까지 이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썼는데, 그걸 쓰고 뒷부분은 사실 되게 바로 썼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반나절 밤을 새면서 썼는데, 이게 제가 왜 뒷부분에 이제 쓸 때 막힘이 없는지가 생각이 났던 게, 나 이제 뭐 이거 쓰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내가 그래도 대구를 되게 그리워하는 학창 시절을 보낸 애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게 저한테는 제 뭐랄까 의미 있는 이 시나리오를 쓰고 난 뒤 의미 있는 깨우침이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정도로, 이게 잠깐만. 어제 라디오에서 오늘 GV에서 흥행 공약 알 수 있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천사 우석이님이 누구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오늘 공약을 얘기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라디오에서? 예, 그래요? 그럼 말씀하셔야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공약이 뭐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라디오에서 좀 춤을 추게 돼서 우리 우석이 형도 한번 추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1만 명이 되면 형이 이제 영상도 볼 수 있고, 또 감독님께서 대본집도 생각은 하고 계신다고는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지는 않아서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서 다음 질의 때 더 확실한 답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몇 만인지 역시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그죠? 네. 아마도 1만 2세 아닐까요? 1만. 네, 좋습니다. 왜 말씀하세요?
예, 시나리오 미만으로 좀 뭐라고? 대본집은 이만 됐을 때. 아, 대본집은 이만 됐을 때.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한예종 합격하셨어요. 연기 전공이신 건가요? 네, 이만한 마음을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죠. 진짜 너무 행복했고요. 또 입시를 너무 열심히 치열하게 해왔어서 딱 어제 발표가 나고 오늘 또 이렇게 개봉까지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감사합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을 한 주일 것 같고 또 지금 또 저도 붙었으니까 이 영화도 저희 목표 지점인 뭐 1만 관객, 2만 관객 최대한 많은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를 보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민정 배우님께 저기 큰 콘이 웃긴 무지 누구세요? 콘이 웃긴 무지. 아이디가 좀 부끄러워서 손을 안 대시는 것 같은데, 네. 경환 거기 아니구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찾았던 질문이 뭐냐면, 아이고, 이렇게 질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독님 이거 근데 일본 노래 저작권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이 저작권 굉장히 비쌀 텐데 이게? 예, 그래서 맨 처음부터 저작권 허가가 안 나면 찍을 수 없는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그쵸. 모턱대고 전화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알게 됐어요. 이게 저작권이라고 세 가지 뭐 나뉘고 작곡가, 뭐 제작자, 뭐 다 각각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뭐 그러는데 약간 에이벡스라고 일본 회사에서 재밌게 생각하셨나봐요. 한국 독립영화에서 일본 가수의 노래를 2개를 쓰고 싶다라고 하니까 히트곡을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업영화보다는 약간 편의를 많이 봐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모닝구 무스메 노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고편은 아니고 쇼츠로 아예 인스타 같은 데서 예, 공개가 됐었는데 그쪽에서는 사실은 되게 편의를 많이 봐주긴 해서 이제 독립영화라서 이걸 설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상업 영화 쓰면 진짜 일본은 확실하게 정말 돈을 떼가는 그런 나라거든요. 네. 요겁니다. 네네네네. 요게 요건가요? 요거 하실래요? 예. 아니요, 다른 질문이에요. 저도 다른 질문. 요겁니다. 요거. 진격이 현우석님이 질문인데, 공민정 배우님께 항상 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것들 한데, 한국에서 독특한 소재는 화제가 되는 독립영화가 나올 때마다 빈도 높게 공민정 배우가 출연해서 너무 반갑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독립영화에 대한 애정,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요. 뭐 이렇게 딱 독립영화라고 나뉘어서 뭐 이걸 이렇게 좋아하다기보다는 좋은 시나리오가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고 상업 독립 뭐 굳이 나눠서 생각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또 제가 특별히 뭐 저는 이제 단편 영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정이 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독립영화 재밌잖아요. 좋아하고요. 그래서 딱히 어떤 거대한 마음을 품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그냥 재밌는 거 선택해서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요즘 독립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상업 영화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고 그 정도의 이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영화가 없어지고 있어서 대부분 이제 넷플릭스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독립영화에서 훨씬 신선하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극장 산업이 약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전 독립영화 빛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서도 이 영화에 대해서 소셜미디어를 3개를 하고 계시다면 3개 전부 다 어떤 영화인지 어디서 상영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홍보할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런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감독님은 사실 로비처럼 배우를 하시잖아요. 배우를 경험하시잖아요. 혹시 출연작이 지금 결정이 되게 있나요?
네, 없고요. 그런데 요비에서 좋게 봐주신 감독님 두 분께서 네. 드라마의 한 씬, 뭐 대사 몇 줄 안 되는 네, 그런 경험을 두 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사실은 엄청 상업적인 영화라서 저는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리셰도 마구 쓰고 그리고 원래 제가 처음 딱 보기 시작했을 때 제목도 너와 나의 5분 이게 이게 5분 만에 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제목은 어떤 의미죠? 이게 이효리는 10분 만에 고칠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영화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이제 뭐 정확하게는 4분 50초긴 한데 이제 재민이 어깨 기대고 경화는 창밖을 보는데 이 장면이 앞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미라서 그 대사 있음에 경환이한테 소중했던 시간은 5분짜리 노래라기보다는 그 5분을 같이 들었던 좋아하는 애가 옆에 있고 자기는 밤풍경, 대구의 밤풍경을 바로 보는 그 순간 5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의도했던 너와 나의 5분의 5분은 이제 버스 안에서 경환이가 느꼈던 감정, 봤던 것들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 장면들이 너무 좋죠. 사실 요즘 노래들이 한 2분 정도로 짧아져가지고 5분짜리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2분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죠, 사실.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영화 중반 정도까지 이야기가 사실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의 페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신 것들이 있었나요? 늘 그게 고민이었던 게 운동장에서 이제 경환이가 애돌다서 자신의 진실을 밝히는 부분이 지금하고 다르게 약간 뒷부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택한 건 앞부분에 두상사의 서사를 약간씩 줄이긴 했어요. 이게 좀 뭐랄까 아슬아슬할 수도 있는 여기 입이 아니고 그 다음에 괴롭히는 장면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둘이 되게 뭔가 친밀한 관계로 점점 가까워지는 걸 의도하다 보니까 약간 뻔뻔한 클리셰들을 많이 넣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그런 클리셰들을 좋아해서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넣은 것도 있고요. 그 뒷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크게 바뀌는 건 없어서 아마 이 영화는 뒷부분을 찍고 싶어서 내가 쓴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뻔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기? 저는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저도 워낙 드라마나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해서 되게 술술 잘 읽혔었고 또 중후반부 되게 페이스 빠르다고 말씀해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경환이에게 시련이 닥치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저한테는 관객으로서 볼 때도 너무 좋았고 배우로서 할 때는 좀 감정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결과물을 보니까 확실히 더 경환이라는 인물에 더 빨리 더 잘 몰입할 수 있는 속도였던 것 같아서 아주 적절했다고 감히 생각했습니다. 저도 후반부로 갈수록 그 빨라지는 부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저희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느끼는 것은 후반부에 정말 엔딩까지 봤을 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몽글몽글한 감정이나 풋풋한 감정이나 여운이나 아쉬움이나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빨리 달리니까 딱 눈 떠보니까 엔딩인데 그때 느껴지는 감정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여러분들 이제 막차 타고 가셔야죠. 이제 시간이 이미 넘어서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모여서 이렇게 영화 봐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신 관객 여러분께 못했던 말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다들 지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건 어쩌다가 저 혼자 멋대로 상상하다가 최근에 된 결심인데 저희 영화가 만약에 좋은 반응을 모으게 된다면 이거는 혼자 상상을 옛날부터 했던 건데 재민 시점에서 웹소설이라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고 가끔 요새 말하고 있는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5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반짝반짝거리는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 찍을 때 과정들이 되게 소중했어요. 해당 감독님하고 하는 작업들이 너무 재밌었고 처음에 딱 미팅했을 때 이 감독님의 현장에서 소통이 잘 될까? 약간 편견이 좀 있었는데 현장에서 소통이 너무나 원활했고 너무나 귀여우신 감독님이었고 제가 진짜 영화 이거 촬영 끝나고 진짜 팬이 됐거든요. 너무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는 감독님이 돼서 이런 감독님의 영화가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 영화가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저희한테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어디선가 또 열심히 연기하고 또 다음 작품 또 이 작품이 어딘가에서 또 극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 들어가세요. 너무 제가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졌나 봐요. 이렇게 관객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을 살펴보고 있는데 멀리까지 해서 정확한 표정은 안 보이지만 이 현장 안이 너무나도 훈훈한 것 같아요. 다들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같이 즐겨주시는 것 같고 영화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 계속 계셔주는 것 같고 좀 되게 너무나도 따뜻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렇게 개봉날 너무나도 좋은 스타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날씨 많이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저희 영화 N차 관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조금은 욕심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 재밌게 봐주셨으면 이제 조금이라도 홍보 부탁드리고 좋은 댓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만 가야 하니까 무조건 다셔야 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평일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있는 게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희 영화 너무 끝까지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관객으로서 내일 또 잠실 가서도 이 영화 다시 보고 또 많은 N차 관람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 영화 계속 다시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게 보이는 영화여서요. 꼭 많이 봐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정말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 말씀은 사실 아까 감독님이 거의 이 세션 처음 시작할 때 그 복선을 많이 깔아놨다. 그래서 다시 보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보일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3번 정도 보시고 그때마다 홍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네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